대구 경북작가회의 10월 문학제 2024년 시첩 우두머리가 없는 세상 122페이지 좋았지 전영관 쑥부쟁이 간이역을 나서면 구름이나 필사하는 2층 호수다방 겉늙은 유리창이 흐릿했었다. 구닥다리 팝송을 틀어놓고 시를 앓던 시인이자 DJ 장문 씨가 있었다. 시는 LP 같은 거라고 한 줄도 겹치지 않게 고랑을 파고 봄을 예감하며 파종을 미루지 않는 거라고 거기 문장들이 과실로 열릴 거라고 빙글거리던 장문 씨가 있었다. 반딧불이가 떠나고 소금쟁이는 개울까지 이주하지도 못했을 텐데 호수는 매립되고 토란 밥만 남았다. 촌티 호수다방도 헐리고 맥주집이 성업 중인데 LP판 같은 시를 썼는지 포기했는지 팝송 사이로 닭튀김 나르던 장문 씨가 있었다. 전축 바늘인 양 이슬이 또르르 LP만한 토란잎 그물 무늬를 긁어내렸다. 바늘이 아쉬운 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이슬 같은 땀방울이 닭튀기는 장문 씨 이마를 긁어내렸다. 그때가 좋았지. Those were the days. 전현관 충남 청양 출생 2011년 작가 세계 신인상 시집 슬픔도 태도가 된다 외 무전 무욕 또는 무욕 무전 정기석 그래도 다행이다. 소식해도 배가 부르다. 하루든 한 끼든 허기는 능히 면한다. 비싸고 귀한 음식도 맛이 없을 정도다. 가난하지만 굶지는 않는 비결이다. 새 옷은 불편하다. 폼난다는 명품은 더욱더. 메이커도 브랜드도 삐끼도 무용지물이다. 선물이나 공짜도 싫다. 옷의 사회적 가치는 부끄럽지 않으면 춥지 않으면 그뿐. 쫓겨나지 않을 집도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의 상품성과 환가성은 형편없으나 정주성과 폐쇄성은 완전 무결하다. 민폐 안 끼칠 고독한 자연사까지 보장하는 수준이다. 자꾸 늙어가는 병 말고는 크게 아픈 곳은 없다. 아직은 곧 몸이 죽어야 하는 병에 걸린다면 약값도 많이 든다면 병원비나 요양비도 고가라면 어차피 죽을 병이니 바로 죽으면 될 일. 단 약효 좋은 진통제 살 돈만 있으면 괜찮을 터. 끝으로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조차 더 하고 싶지 않다. 더 못한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면 말이다. 아직 그녀를 못 잊는다면 말이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고 아직 그녀를 못 잊었다. 그렇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경지가 틀림없다. 혹 사고사나 급사나 비명행사나 개죽음만 아니라면 물론 그저 더 늙어가는 건 그냥 더 오래 살아남는 건 아주 힘겹고 몹시 지루하고 매우 부끄럽고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적어도 저들을 죽일 수는 없어도 죽을 수는 있으니 저기 끝이 보이니. 정기석 1963년 경남 진주 출생 2016년 시와 경계로 등단 시집 고고 인류학 개론 개정 증보판 펄북스 시선 어메리카 영화를 보다가 정대호 영화 속에서 보았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는 순간 필리핀의 자주 독립을 외쳤다고 미군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나무 말뚝을 받고 손은 뒤로 하여 묶고 그 앞에는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땅에 묻었단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았다. 생매장이다. 영화의 내용 중에 그 당시 필리핀 독립운동가들의 처형 장면을 편집해 둔 것이다.
내 눈에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미군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고 가창골에서 학살하는 장면의 사진과 같았다. 말뚝에 두 손을 뒤로 묶고 그 앞에는 구덩이를 파고 총으로 쏴 죽여 묻었단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조국은 하나라고 노래했다고 한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도 미군정의 점령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분류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뒷결박을 지워 두 손을 묶고 땅에 엎드린 사람들의 모습, 머리를 깎고 고개를 든 두 눈을 부릅뜬 젊은이, 포승줄로 나무에 묶인 저고리에 고름이 풀려 가슴을 다 드러낸 채 고개를 떨군 모습, 그들을 총으로 쏴 땅에 묻었다는 그 사진에서 본 모습들이 1989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던 때에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미군들이 처형하는 그 사진들에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고 처형했던 그 사진들과 같은 사진들을 나는 보았다. 가슴이 막혀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사진을 보았다. 정대호 1958년 경북 청송 출생, 1984년 분단시대 동인으로 활동, 시집 어둠의 축복, 가끔은 길이 없어도 가야 하는 때가 있다. 코발트 마을, 정동수, 안개산을 지운다. 물의 입자로 서 있는 백일홍이 모가지를 길게 빼고 산과 산의 경계를 찾고 있다. 그 경계에 어디쯤 코발트 마을이 있다. 나팔꽃 망울 닮은 눈빛들이 녹슨 철문에 갇혀 먼지 쓸려 나가듯 쓰러지고 포개지고 뒤엉켜 짓이겨진 꽃의 마을. 물살의 기억들로 공포가 백일동처럼 붉은 마을이다. 안개가 만든 착시가 아닌 마을. 끝내 작별이 되지 않는 아비규환의 풍경. 침묵으로 묻어야 했던 사람들은 슬픔에 기대어 안개의 입자로 살아간다. 빗줄기 안개를 뚫고 무정이 내린다. 비 그치고 다시 안개. 태양도 녹슬어 뜨지 않는 코발트 마을로 빛을 보내듯 피는 꽃. 녹슬 천문을 닫아 걸던 사람들이 안개를 틈타 신발 속 작은 돌멩이로 발바닥 티눈으로 삐져나오는 백일홍 지는 날의 코발트 마을 밭갓 풍경. 정동수 2016년 시와문화 신인상 등단, 시집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웃었다 등. 새벽 지리산을 지나다, 정선호. 새벽 고속도로에서 본 지리산은 암흑천지였다. 전쟁 중에 국군의 작전명은 견벽청야였다. 대체 성벽은 누구를 위해 튼튼히 하며 지리산 자락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었던가. 1951년 2월 국군은 산청군 가현과 방곡마을,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을 총살하였다. 민간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군인에게 불려나와 논바닥에서 죽임을 당했다. 40여 년 동안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족들은 연좌죄에 걸려 관청에서 일할 수 없었고 군인과 경찰도 할 수 없었고 40여 년 후에야 유족들과 지역의 학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어렵게 명예 회복되었으나 아직 마땅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나라에서 유족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만 마침내 지리산에 붉은 해가 떠오르리라. 정선호 충남 서천 출생 2001년 경남 신문 심춘문예 시 당선 시집 새온도를 그리다 외 3권 노랑나비 한 마리 정우영 대낮에도 녹슬고 있는 폐광골 앞 노랑나비 한 마리 금지의 시간을 날아가네. 흠칫흠칫 떨며 맴도네 호국원을 건너온 저 나비. 여기서는 왜 절룩거릴까? 무슨 냉기 느꼈을까? 이리 비틀 나비야, 저리 비틀 나비야. 흔들리지 말아라. 봄바람 생기를 깨워야지. 어렵다고 하네. 여전히 죽음 깔린 저 철벽. 날갯짓으로도 녹지 않고 봄볕도 닿지 않는다 하네. 부들부들 떨던 애미애비가 떠올라서 바들바들 오줌 지린 아이들이 가여워서 저것은 도통 치워지지 않는 한 몰의 아가리. 노랑나비 움츠러드네. 끝끝내 자지러지네. 올봄도 연두빛 짙어져 앞산 뒷산 푸른데 무관심에 밟히고 바스라져 밀려나는 백골들. 언제쯤 가족 품에 오손도손 평화롭나. 쉰 없는 뼈로 흙으로 풀과 나무의 자양분으로 흩어진 저 정령들 어떻게 돌아가나. 노랑나비 한 마리 너울너울 곡하며 내려앉네. 삶이 꺼져버린 허공이 땅속으로 기어가네. 1951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질러진 임실군 청웅면 폐광굴 분화 사건을 말한다. 청웅면 남산리의 남산광산과 강진면 부흥리의 부흥광산 양쪽 입구에서 고춧대로 불을 질러 굴 속에 민간인 700여 명을 태워 죽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폐광굴 아래쪽으로 임실호국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공존이라니. 정우영 전북 임실출생 1989년 민중시로 등단 시집 순한 먼지들의 책방 등. 잠깐 월북이라고요? 조규남. 새들이 잃어버린 꿈의 좌표를 찾습니다. 하얀 이불 속에 묻어둔 하룻밤 몽상. 드림 메이킹 존 어슬렁거립니다. 남한인 줄 알고 온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38선 넘어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내친김에 나선 특별시까지 대한민국 끌어올리겠다고 주먹 야무지게 다져지는데 이념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소스라칩니다. 한탄간 임진강은 이북에서 발원해 흘러 한강에 닿지만 비무장지대 벗어나지 못한 평화, 무더기로 쌓여 있어 초록기세에 눌린 햇살도 중력을 잃습니다. 베를린 장벽 잔해 장식처럼 세워두고 줄기차게 희망을 주입해보지만 긴 세월 내려앉은 얼룩, 위독한 호흡 돌려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새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난항인 꿈길을 더듬더듬 부리가 얼얼하도록 북쪽하늘 쪼아댑니다. 조규남 전남 보성 출생 2012년 농민신문 신춘문예시 구름 사촌 당선 시집 연두는 모른다. 준이에게 온 10월 조선남. 가두고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이라 생각했다. 글자 한자 찍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에게 10월은 무엇이었을까?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 그 영혼을 가둘 수 없었다. 점 하나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몸이 영혼을 가둘 수 없고 점 하나
획 하나가 그 상상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향긋한 꽃내음과 환한 빛의 무지개까지, 역사의 저주와 학살의 현장에서 보았던 비명, 생의 한 지점에서 피 묻은 손으로 대지를 움켜쥐던 10월은 준이에게도 다시 꿈틀거리는 생명이었다. 역사의 대지에 묻혀있는 새싹이었다. 불편한 몸이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듯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역사를 가둘 수 없었다. 그날 밤 함께 한 시간은 어제의 10월이 아니라 오늘의 10월이었다. 조선남 1966년 대구 출생 1989년 제1회 전태일 문학상 시집 희망수첩 때로는 눈물도 희망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건 조정애 동남풍을 불러내랴 하나님을 모셔오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인도적 책임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 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이여. 초춘호 침몰 사고는 1950년 12월 16일 아침 8시 45분 부산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 초춘호가 출항한 지 15분 정원 100명의 2.5배와 120상자의 화물 초과로 선체가 기울자 남부민동 방파제 송도 앞바다에서 급히 회항을 하려다가 127명 사상자를 낸 창졸간에 일어난 대참사였다. 그리고 4살배기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초춘호를 출항시킨 책임이 있는 부산 수상경찰서도 해양사고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청도 그런 일 없다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그 후 모든 역사의 기록에서 빼버렸다. 100구 이상의 시체를 안치하고 아버지가 몸에 지녔던 돈을 무기창고에 보관했던 부산 수상경찰서는 무엇이 두려워서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건의 진상을 송두리째 숨기고 있는가. 초춘호 사고를 일으킨 대동상선은 교통부 장관의 아들이 부사장을 지냈고 2년 뒤 창경호 여객선 침몰 사건을 일으킨 선박회사임이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일보, 동아일보, 국제신문에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이 모두 기록돼 있다. 오랜 세월 아직도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대한민국이여 말해다오. 이승만 정권의 과거사 은폐로 아직도 수많은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피눈물로 얼룩지게 한 그 억울함과 분노는 오늘도 성난 바다가 되어 출렁이고 있다. 게이오 대학 영문과를 나와 미군정 때 미 육사단 사령부 통역 책임자를 지내셨고 수많은 귀한 동포에게 적산집을 구해주고 6.25 때는 피난민을 위해 분골쇄신 애쓰시던 나의 아버지여 아직도 눈을 뜨고 계십니까?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조국을 향해 외치노니 4살 때 잃어버린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린 사고 원인을 다시 조사하고 하루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에서 지워버린 초춘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과 그 가족과 자신들이 늦게라도 위로받게 하소서. 조정의 시집 일출보다 큰 사랑 중에서. 첨부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건은 1950년 12월 16일 오전 8시 45분 출발 15분 후 잔잔한 바다 남부 민동 방파제 앞에서 급전탈을 해 급선회를 하면서 심한 요동과 흔들림이 있었고 바로 전복되어 침몰해 127명이 사망했다. 초춘호는 부산항, 여수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동상선
소유의 여객선으로 탑승 정원이 100명인데 이날 정원의 2.3배인 227명과 갑판에 화물 120상자를 싣고 여수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 과승과 부적절한 화물 적재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급전타해 복원성을 상실한 선장의 운항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1509호 주간 경향 김정수 시인의 시톡에 조정의 시인 신간시집 일출보다 큰 사랑을 이야기하며 초춘호 침몰 사건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2017년 대한민국 해양안전백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 사회에 지워버린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건은 해양경찰청도 시체를 안치한 부산수산경찰서도 오랜 날 그런 사건은 모릅니다로 일관해 오던 중 2017년 대한민국 해양안전백서를 내놓았는데 그곳에 실린 여객선 이름이 조춘호가 아니고 초춘호이며 1950년 12월 6일 8시 30분경이 아니고 1950년 12월 16일 오전 9시임을 밝혀둔다.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료 부산일보, 동아일보, 국제신문. 사람을 죽여놓고 모든 역사 기록에 지워버린 그 권력의 배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가장 신임한 교통부 장관의 아들이 대동상선 부사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객선을 출항시키는 책임을 가진 해양경찰이 죽은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숨기고 역사의 초춘호의 침몰 사고를 없애버렸다. 이 기막힌 음모가 드러나고 조춘호 침몰 사고 뒤 1954년 1월 19일에 침몰한 창경호도 초춘호와 같은 대동산선 소속임도 밝혀졌다. 2006년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40살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73년이 넘었건만 난 그 비통한 통곡의 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 초춘호의 침몰 사고와 선박 출항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해양경찰이 부패 권력에 의해 사건을 역사에 지워버린 사실을 밝히고 초춘호 여객선 침몰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밝혀 이제라도 눈을 감지 못한 내 아버지와 억울한 영령들과 가족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정의 시인. 조정의 부산 출생, 원적 경남 사천, 1990년 문학공간 등단, 시집 슬픔에도 언니가 있다, 일출보다 큰 사랑, 화산석 외. 자유공원에서 지창영. 외국인 장수 동상의 안부는 궁금하지 않다. 신상을 떠받치는 육중한 받침대 아래 홀로 빛나는 토종 민들레. 그 환한 얼굴에 눈을 맞춘다. 4미터 기단 위에서 인천을 내려다보는 3미터 키의 더글러스 메가더는 월미도에 쏘아붙이던 네이팜탄 불꽃이 그리운 걸까. 메가더 눈높이는 7000mm, 민들레 높이는 90mm. 생명력은 영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80배 차이에도 주눅들지 않는다. 해맑은 얼굴로 우러르는 것은 표정 없는 전쟁의 신이 아니다. 피 묻은 쇠붙이가 아니다. 초토에서도 죽지 않고 흙과 함께 숨쉬며 살아온 세월. 땅속 깊이 내린 뿌리의 힘으로 포도블록을 갈라 솟구쳐 마침내 피어내는 승리의 웃음. 푸른 하늘 자애로운 눈빛에 신령 굳은 백이의 별이 세기의 훈장으로 빛난다. 자유공원, 인천 중구에 있는 공원으로 그 꼭대기에 메가더 동상이 서 있다. 지창영, 1965년 충남 청양 출생, 2002년 문학사계로 등단, 시집 송전탑. 대구에서 광주를 말하다.
최기종. 1946년 10월 1일 대구는 미군정의 실정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였지. 공장 폐쇄와 해고 반대, 임금 인상하라고, 민주인사 석방하라고. 시민들도 부청으로 몰려들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쌀을 달라고, 농지개혁 단행하라고, 양곡 수집 중지하라고 요구했지. 그 후 34년이 지나서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지. 영봉에서, 충장에서, 금남에서 신군부의 야욕을 폭로하며 시위를 벌였지.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민정이행 약속 지키라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10월 2일 10시 대구역 군중 집회에서 경찰의 총격에 격분한 대구는 시신을 메고 피해 대가를 받으라고 대구역에서 공화당 노평을 거쳐 경찰서로 행진했었지.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서장의 항복을 받아냈었지. 그 후 34년이 지난 광주에서 계엄군이 전남대 정문을 막아서고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했었지. 계엄군이 착검을 하고 장갑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까지 총칼로 학살했지.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가세하여 강목과 쇠파이프로 계엄군에 맞섰지. 차량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가 저지선을 넘어오자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들이 쓰러졌지. 10월 2일 14시에 대구의 거리거리 친일파 단죄하라고, 미군정 타도하자고 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벽을 넘어서다가 총기가 난사되어 수십 명의 시민들이 쓰러졌지. 그 후 34년 뒤에 광주에서 시위대도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하기 시작했지. 도시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했지. 계엄군은 광주로 통하는 교통, 통신을 차단하여 광주를 봉쇄시켰지. 하지만 광주는 주먹밥을 나누면서 범죄 하나 없는 해방구를 만들었지. 10월 2일 19시에 대구에서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들을 구타하고 무기고를 털어 총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지. 친일파가 색출되었고 악질 지주의 집이 털리고 시내 도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피야 사망자가 생겨났지. 미군정이 탱크를 몰아 진압했고 19시에 계엄령이 발동되었지. 그 후 34년이 지나서 광주에서 시민수습위원회가 꾸려지고 계엄군과 교섭을 벌였지. 일부 수습위는 총기를 반납하고 연행된 시민들을 넘겨받았지. 하지만 계엄군의 주남마을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교섭은 깨지고 투항파와 투쟁파로 의견이 나뉘어졌지. 10월 3일 정오, 미군정의 무력 진압과 쌀값 폭등에 분노하여 영천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우체국 건물을 불태웠지. 구미에서도 시위대가 경찰서를 점거하고 친일파 부호들의 가산을 몰수했지. 성주, 고령, 김천, 예천, 영일, 경산에서도 농지개혁 단행하라고, 친일파 청산하라고 일어났지. 그 후 34년이 지난 광주는 투쟁파가 중심이 되어서 항쟁위를 구성하고 무력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었지. 하지만 신군부는 무조건 투항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지. 항쟁위는 광주 시민의 피값에 대한 보답하겠다고,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도청을 사수하며 최후의 항쟁을 벌였지. 최기종 1992년 교육문예 창작회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 나무 위의 여자, 슬픔아 놀자, 목포 애마리오 등. 굿판 최영 징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고문받다 청춘에 죽은 영혼들이여,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은 영혼들이여, 북소리 징소리 듣고 마음으로 산과 바다를 슥슥 건너고 넘어
오색 깃발을 향해 오소서. 둥둥 징징징. 소달구지에 실려 추록한 독립운동가들의 영혼들이여, 행방불명된 영혼들이여, 애간장이 녹은 어머니들의 영혼들이여, 지압이 목까지 하다 죽은 아내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어서 오소서. 외놈들이 부셔버린 농계의 사당을 사비로 짓고 기생들에게 3.1운동의 정신을 심어주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최초의 여성 의열단이 되어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불륜녀가 되기도 한 현계옥의 영혼도 술잔을 받으소서. 독립운동하다 죽은 영혼들 위한 구판이 열린다는 소문 듣고 구경 온 동학농민전쟁 때 죽은 영혼들이여, 6.25 때 죽은 영혼들이여, 10월 항쟁 이후 학살된 민간인 영혼들이여, 받으소서 술을. 둥둥 징징. 영혼들이여, 부처도 예수도 와 있는 다시는 없을 구판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던 그 정신과 힘으로 어떤 꽃으로든 피어나서 예쁨만 받으소서. 일장기 의거를 일으켰다가 많은 것을 빼앗겨서 죽었지만 문학관도 없고 무덤도 없고 뼈도 없어 떠도는 현진건의 영혼이여, 시의 언어로 환생해서 억울함을 말하소서. 좋다. 둥둥둥둥 징징징 징징. 최영, 전북 무주 출생, 1997년 신라문학대상으로 작품 활동, 시집 바람의 귀, 나는 고요한 나라에 닿고 싶다. 별이 지다, 홍영수. 골목선이 침몰했다. 비좁은 해협을 항해하다 지상의 별들이 해저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삐죽삐죽 나온 불법의 어뢰들이 해로를 가로막았고 밀려든 파도와 물결의 무게는 그들을 짓눌렀다. 반짝거려야 할 빛은 흔적 없이 수장되어 어둠을 밝힐 별들과 별들의 별빛이 사라졌다. 그들은 몰아치는 파도에 해안의 절벽에 부딪혔고 맴돌이 해류에 휩쓸린 인력 편주가 되어 사납게 놀치는 골목의 해협에서 자취를 감췄다. 해수면에 떠도는 부유물은 가족의 안부로 떠돌았고 거센 풍랑에 찢긴 신발은 갈 곳을 잃고 표류했다. 사방을 봐도 항로가 막혀버린 아포리아의 절망 앞에 해미의 항해 속 죽살이 경계를 넘나들며 후미길 해로에서 무적을 울렸고 이물과 고물에서 조난의 구조 신화를 보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이 태평스러운 원님들인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그들의 무사 안일함은 사박스러운 삼각파도가 되어 그토록 감맑고 영록한 별빛을 살랐다. 난파선이 된 골목선의 수많은 별들, 그들이 지고 세월이 가도 별들은 여전히 빛날 것이고 꿈쟁이들의 별빛은 불온의 용오름으로 솟구칠 것이다. 홍영수, 해남 출생, 2013년 월간 모던 포엠의 등단, 시집 흔적의 꽃, 시산 맥사, 2017년. 여기까지 우두머리가 없는 세상 완독했습니다.